날씨가 어제도 낮에는 보니까 무슨 봄 같은 약간 느낌이 좀 났어요. 그죠? 예. 그 이제 봄 되면 벌써 이제 심화 과정이에요. 예, 어이가 없는데 벌써 이제 벚꽃 피고 할 때 되면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이 제일 길어요.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되니까. 근데 그때는 심화 과정 처음 시작할 때는 쌀쌀하다가 끝날 때면 반팔 입는 네, 그런 기적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자, 금방 가요, 진짜 금방. 이제 1, 2월 달도 진짜 금방 갈 거고. 그러고 나면은 와, 벌써 내가 심한가 싶을 정도로 이제 빨리. 예, 그러고 나면 또 이제 후딱 갑니다. 1년 진짜 금방 가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예.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시작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후딱이에요. 자,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과세상. 자,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어요. 부동산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구분하는 목적 자체는 얘네들은 전부 다 합산 과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는 요 두 가지.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된다.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영업권과 이주권은 반드시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만 양도세 따로 평가한다 따로 요것만 양도한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이게 여기 왜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자, 첫 번째는 특정 주식 특정 주식 A 두 번째는 특정 주식 B입니다. 교재에는 특정 주식 A, 특정 주식 B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그 새돌이 새순이들 사이에서는 특정 주식 A, B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이죠.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때 더더군다나 주식은 따로 있었죠. 얘는 목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우리 옛날에 기억을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땡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자, 이 회사의 자산은 보니까 토지는 10억 원, 자 그리고 건물도 10억 원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예금이 5억 원만큼 있는 이렇게 이제 25억짜리 회사였습니다. 많이 보던 거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처음에 이 회사 설립할 때 지분율이 30% 가지고 있다가 원래 갑자기 이제 60%로 지분율이 늘었습니다. 이러면은 무슨 세금을 매겼죠? 이게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 취지가 뭐였어요? 당신들이 취득한 거는 주식이지만 사실상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취득한 거하고 뭐가 다르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60%만큼 과세하겠다라고 한 게 있었죠. 자,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주식을 왕창 팔아서 지분율이 5%로 떨어진 겁니다. 이러면 당신들이 판 거는 주식이지만 사실은 부동산 판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취득할 때도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라 주식 취득했는데 부동산 취득한 것처럼 과세했듯이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식을 팔았지만 주식 쪽으로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 요건은요. 50 요건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에요. 50% 자, 이상입니다. 이제 뭐가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과점주주예요. 자, 우리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자, 지분율이 몇 프로입니까? 50%. 자,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50% 초과. 이 사람들이 쬐끔 판 건 안 되고요.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자산 중에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50% 초과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파는 경우예요. 그러면 야,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부동산 판 거하고 똑같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이제는 한 번쯤 건드릴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이것도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자, 골프장이나 아니면 스키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가 뭡니까? 80%가 넘을 거예요. 우리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부동산 비율이 80%가 뭐야? 한 90% 되지 않을까요? 전부 다 땅이죠, 거의 대부분. 이 회사 주식은 한 주만 팔아도
주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어떤 게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딱 봐도 문제가 낼 포인트가 몇 가지가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분야가 이 부분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요거를 이제 한 번쯤은 낼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주식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에서 과점주주에 대해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양도세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 한 해 밀고 있는 거는 요거. 요 파트에서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주권에 대해서 들어온 지가 요것도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요거 아직 안 건드렸어요. 옛날에는 이주권 영어권만 있었고 이주권은 무조건 기타 소득이었다가 이게 영어권이랑 성격이 뭐가 다르냐라고 해서 요게 새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한번 건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아주 전통의 문제.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0 양도소득세의 의의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발음이 힘들죠. 왜 이렇게 숨차고, 그죠? 이거 왜는 모르겠네. 막 그 등에 식은땀 나요. 식은땀 나고서 막 발음이 힘들고 숨도 차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수업하다가 딱 장렬히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보기 멋있지 않나요? 당신이 쓰러져 무대다 무대는 하여튼 그래요. 이제 자, 양도세에 의의 보시면 그래서 가끔 숨이 벅차도 조금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인터넷 좀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죠? 자, 양도소득세는 자, 국가가 과세권이 있는 국세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531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스스로 직접적으로 신고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신고라고 하는 게 우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5월 달까지 신고하는 확정 신고가 있었고, 이러면 세금이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그때 팔 때마다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 신고라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계신 선생님이 여쭤보셨는데 그럼 올 한 해 판 게 이거 하나밖에 없고 예정 신고했으면 굳이 확정 신고할 필요 있느냐? 기본 과정 때 말씀드릴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하면 그냥 끝났어요. 근데 예정 신고를 2건 했다. 각각 신고했어요. 근데 합쳐서 신고를 안 했다. 이러면요. 고름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은 이게 정산 개념이에요. 최종적으로 하여튼 네가 신고해야 될 금액을 덜 신고했냐?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다 그러면 예정 신고하면 끝납니다. 자, 다시 530페이지 2번 3번. 자, 2번엔 별표 매우 중요하죠. 분류과세. 530페이지에 2번 분류과세. 530페이지에 2번 분류과세. 자, 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결집효과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다른 게 왜곡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지문으로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3번의 기간과세. 종합소득세만 기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기간과세입니다. 그래서 한 건, 2건, 3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해에 네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얼마냐. 요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기에 밑줄 과세 기간별 단위로 양도소득에 대해서 또 밑줄 소득자별 과세 기간별 소득자별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요게 이제 특징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531페이지 보시면 2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죠. 1, 2, 3, 4에 속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1, 2, 3, 4를 우리 법률상으로는 그냥 소득이라고 해요. 부동산 등에 대한 소득, 주식에 대한 소득,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 이렇게 말하고 실무상으로는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근데 1그룹 보시게 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합쳐야 됩니다. 토지 건물은 당연히 아실 거고 2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의 동그라미 등기된. 자, 그리고 괄호 보시는 바와 같이 미등기 임차권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우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에 속하겠어요? 기타 소득이죠. 이게 무슨 이자, 배당, 사업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과세는 해야겠다. 조금 분류가 애매하다. 무조건 기타라고 하시면 돼요. 기타 소득. 그래서 용어 정리해 보시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거기다가 써주세요. 지역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백에다 좀 써주세요. 지역권은 아니다. 이게 또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아닙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두 번째 줄에 분양권. 그쪽 끝에 가시면 조합원, 입주권. 나머지는 한번 그냥 눈도장 정도만 찍으시고 대부분 분양권 아니면 입주권이에요. 분양권 아니면 입주권. 자, 다음 페이지. 자, 니은과 디귿 요거 혹시 배우셨어요?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채권?
이거 나올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고 이거보다 이제 다른 법에서 좀 중요하죠.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채권. 자, 리을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려고 계약금을 1억을 걸어놓은 거예요. 1억을. 그리고 이제 남은 게 4억이 남아 있어요. 1억 걸고서 많이 걸었네 너무. 5천만 걸었어요 일단. 5천 걸고 4, 5천 남았습니다. 갑자기 근데 제가 중도금을 치르려고 보니까 부산 지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난 그럼 이 동네에다가 집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하죠. 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 좀 돌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했더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못 돌려줘요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못 돌려주죠. 못 돌려주죠. 마음씨 좋은 분 같으면 또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럼 알았다고. 그럼 내가 작자를 한번 알아보겠다. 작자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하여튼 알아봤어요. 없는데 마침 친구가 그거 사겠다는 거예요. 땡큐 오케이 고맙다 하면서 근데 갑자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죠. 친구를 구하고 나니까 야 근데 이 집 너 알다시피 2달 전하고 지금하고 시가가 너무 바뀌었어. 나 5억이 되게 싸게 한 거다. 지금 한 7억씩 간다.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 X를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친구 입장에서 또 그렇거든. 오케이 알았다. 그럼 그거 나머지 거 인수하고 내가 너한테 5천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 5천도 뭘로 보겠다. 이게 분양권 이거 입주권 판고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것도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냥 저기 우담바라 같은 그냥 이제 전설 속에만 나오는 그런 거죠.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3번. 이제 특정 주식 동그라미 1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래서 특정 주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기억 볼게요. 이 회사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중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자, 니은처럼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주주 한 명과 친족 및 특수관계자 합계가 지분율이 50% 초과한다. 이런 주주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점주주. 그렇죠. 과점주주. 특정 주식에 대한 양도 비율인데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판 거는 주식이지만 부동산 판 거하고 똑같이 봐서 이쪽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주식 쪽으로 과세하지 않고. 자, 근데 괄호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 55%씩 되는 이 주식을 한 번에 팔 수도 있지만 짜잘짜잘 팔 수도 있잖아요. 자, 몇 년간 통산해요? 3년간 통산해서 50%가 넘었네? 자, 그럼 이쪽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건요. 요거 옛날에 오답으로 5년이라고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3년, 5년 숫자가 많다 보니 이 두 가지는 참 섞여가지고 내기가 좋죠. 그렇죠? 3년이냐, 5년이냐, 3억이냐, 5억이냐 막 이러면서. 자, 다음에 이번에 특수업종 영위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입니다. 자, 기업,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니은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이에요. 자, 얘네들은 몇 주만 한 주만 양도해도 기타 자산으로 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 2는 아직까지 건드린 적은 없으나 이제는 한 번쯤 건드릴 때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3회 시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특정 영업권 3번하고 5번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는 밑줄게요. 사업용 자산과 함께 동그라미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권리금을 말해요. 그런데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제외한다. 우리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뭘로 과세한다고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가게 넘기면서 권리금 받은 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신고 자체를 안 하니까 개인 간에 주고받은 거 잘 신고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제 넘기는 데라든지 인수하는 데가 만약에 법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건 좀 보셔야겠죠. 자, 다음에 5번 특정 이축권입니다. 똑같아요. 사업용 자산과 함께 동그라미 사업용 자산과 함께. 자, 무슨 법률에 따라서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 자, 근데 똑같아요. 해당 이축권가액을 거기도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란 말이 나오게 되면 기타 소득, 사업자산과 함께란 말이 나오게 되면 양도소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위로 올라가면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나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533에 보시면은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2번 주식, 3번에 파생상품,
4번에 신탁의 수익권 이렇게 그룹으로 구분한다면 아시면 되지. 요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조금 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아요. 이제 취득세 그 11가지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더 많은 끝판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선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때 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매년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한 해 걸로 한 번 정도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건 준우 문제예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 이거는. 그렇죠? 이걸 틀렸다? 아유, 큰일이죠. 그렇죠? 32회 때 양도소득세가 6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도세 다 맞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넓고 내용은 없지만 양도세 파트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처음에 겁을 먹고 시작을 해요. 양도소득세가 어렵다고 하던데 뭐 아유 한번 다 합니다. 한번 다 열어요. 그래서 양도세 다 맞았어요 하는 분들 많았어요.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취득세 때도 똑같았어요. 취득세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다라고 한 거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거는 뭐였냐면은 취득의 종류였어요. 종류입니다. 자, 이제 취득에 대한 종류는 그때 요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취득은 우리 4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유상 취득, 그죠? 예, 유상 승계 취득. 자, 무상 취득. 자, 그리고 원시 취득. 자, 그리고 이제 간주 취득. 4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유상 취득, 무상 취득, 원시 취득 한다. 좋아요. 오케이. 양도도 요 4가지가 다 있을까? 아니면은 양도는 유상만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뭘 물어본지는 알겠죠? 예, 어떨까? 자, 1번이다, 2번. 1번은 다 있다. 2번은 무슨 얘기냐? 유상만 있다. 양도는 유상만 있어요. 양도는. 아니, 그거 할 게 아니라 취득은 이렇게 취득하는 게 있죠. 아니, 보세요. 아버지한테 상속 받았어요. 그걸 돈 받고 팔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내가 옛날에 지은 건물이에요. 이걸 돈 받고 팔았어요. 결국 양도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양도의 정의가 뭐냐면 자, 소유권에 대한 이전입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이전인데 자, 반드시 무슨 이전? 유상이전이에요. 유상이전. 그래서 자, 지금 설명드릴 거는 양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양도란 무엇이긴 소유권이 옮겨가는 거네. 취득은 옮겨오는 거고 얘는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시켜줬는데 너 공짜로 준 거니 아니면 돈 받고 줬니? 돈 받고 줬지. 그럼 양도세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주면요. 증여세죠. 증여세는 내가 낸다, 받은 사람이 낸다. 받은 사람이 낸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는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를 받았네. 뭐를? 아까 설명드렸던 이 과세 대상을요. 얘네들을 소유권 이전시켜주면서 여기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과세 대상에 소유권을 유상으로 넘겨주면 야, 그날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된다. 주소지관이나 세무서에다가 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중개사님들이 여기까지만 안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이제 볼게요. 이게 지금은 이제 양도세가 아니라 취득세 때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세 때 유상 취득의 원인이 뭐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매매 있었죠. 매매.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내가 돈을 주고 샀다.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돈 받고 판 거잖아요. 그럼 뭐다? 양도란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교환. 자, 우리 교환 그때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토지를 이렇게 넘겨주고 B는 A한테 만약에 이제 건축물을 줬습니다. 자, 이러면 A 입장에서는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 취득세 내야 되죠. 뭐에 대해서 취득세? 건물에 대해서. 근데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러 갔는데 뭐 어떻게 뭐 돈 주고 사신 거예요? 돈을 주고 사진 않았지만 내가 건물하고 바꿨거든요. 이러면 유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대가로서 토지를 준 거 아닙니까? B도 마찬가지죠. 토지가 생겼는데 뭐 공짜냐? 아니요. 건물 줬어요. 그럼 유상이네. 양쪽 다 취득이라고 봤어요. 자, 이번에 양도 입장입니다. 그럼 A는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지만 뭐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다 해야 돼요. 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내고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내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넘긴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 토지가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양쪽 쌍방. 쌍방이 취득세, 쌍방이 양도세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나왔던 건 뭐냐면 우리 현물 출자였어요. 현물 출자입니다. 자, 우리 현물 출자 보시게 되면 현물 출자는 요거였잖아요. 자, 주식회사 땡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땡땡한테 건물을 넘겨줍니다. 자, 그런데 건물 대신에 주식회사 땡땡은 주식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 누가 냈죠? 땡땡이. 그쵸? 이게 건물이 생겼으니까. 근데 요건 유상이냐 무상이냐? 주식을 줬걸랑요? 아, 그러면 유상 취득이네. 그럼 갑 입장은 뭐예요? 건물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땡땡한테 줬네. 유상이다 무상이다? 주식을 받아왔잖아. 이게 양도세라는 얘기예요. 항상 유상 취득의 반대편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자, 대물 변제가 있었습니다. 대물 변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 대물 변제는 요거잖아요. 자, A라는 분이 자, B라는 분한테 자, 이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 돈 빌려주면 A는 뭐라고 해요?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 자, B는요? 채무자죠. 예, 채무자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돈이 건너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은커녕 뭐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자, A가 얘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내가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생겼으니까 우리 취득은 뭐였어요? 하여튼 모든 원인에 따라서 하여튼 네가 부동산이 생겼냐? 자, 그럼 무조건 취득세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신고하러 왔더니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받아오신 건데 뭐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아, 옛날에 내가 돈 빌려준 거 대신에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돈 주고 산 거하고 똑같이 봐서 유상 취득으로 볼게요. 이거였잖아요. 그럼 내 입장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이전시켜줬네? 근데 내가 그냥 줬나? 아니죠. 옛날에 돈 받았으니까 요거 돈 받고 판 거하고 똑같이 봐서 얘도 양도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 뭐 별거 아니죠. 유상취득의 반대편 항상 양도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양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는 이 원칙만 보시면 돼요. 내 거였다가 넘겨줬네. 꽁이야? 아니면은 뭔가 받았어. 뭔가 받았어. 이런 경우에는 양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돈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자, 얘는 부인, 전 부인이죠. 얘는 남편, 전 남편이죠, 뭐, 그죠? 전 남편. 자, 이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이 아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돈 대신에 뭘로 건너갔다? 오피스텔을 넘겨주게 되면은, 자, 위혼 시에 위자료 받은 부인은 취득세 신고할 때, 아, 오피스텔 생겼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갖고 오신 건데요? 아, 위자료를 갖고 왔는데, 아, 그럼 유상이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 취득.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죠. 오피스텔을 재산 분할로 넘겨주면 무상이 되겠지만 위자료 대신에 줬잖아요. 내가 가지고 갚아야 할 채무 대신에 준 거니까 이거 뭘로 보겠다? 유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참 기분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위자료를 주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양도세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래요. 어쨌든 좀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혼 시에 위자료. 오케이. 글씨도 못 쓰겠네 이제. 원래 잘 쓰는 거 아니었지만. 자, 마지막 어려운 거 있었어요. 부담부 증여. 그 이름도 유명한 부담부 증여입니다. 우리 부담부 증여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자, 보시면. 자, 이제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을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 갑이 토지를 이제 증여합니다. 토지를. 이 토지를 얼마 주고 샀냐면 옛날에 1억 원 주고 산 땅이에요. 이거 줄 당시에는 한 10년 지나니까 이 땅 값이 이제 5억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을은 일단 취득세를 내야 되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이 갑자기 난 줬어요. 자, 그럼 취득세. 자,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자,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이때 5억인데 원인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이건 무상이죠, 무상. 이런 게 무상. 아무것도 없이 무상.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세금을 또 내야 됩니까? 증여세를 5억 원에 대해서 내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그냥 5억은 5억인데 솔직히 말하면 야, 여기에 채무가 3억 원만큼 껴있거든. 이것도 네가 좀 갚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면 받아옵니까? 안 받아옵니까?
받아와야죠. 그렇죠. 2억이 남는데 당연히 받아와야죠. 그래서 자, 증여세가 졸지에 5억만큼 전체 얻은 게 아니라 채무 3억은 지금 당장 갚지는 않지만 나중에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2억에 대해서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 무상으로 취득한 거 자체가 5억이 아니라 무상 취득이 얼마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무상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게 3억 원, 자 그리고 무상으로 취득한 게 2억 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건 맞긴 맞지만은 이게 구성 분포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분포가 좀, 그죠? 그러면 유상 취득이네? 유상 취득의 반대편 항상 뭐라고 했어요? 양도. 그렇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 무슨 세금을 내요? 그렇죠. 양세 내는 거예요. 양도세. 요거는 만약에 이제 갑은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땅을 갖고 있지만 여기 3억이라고 하는 돈을 갚을 게 있었는데 이거 전체로 툭 넘겨주는 거다 보니까 이건 아닌 말로 을한테 3억을 받았다가 갚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결국은 받은 금액이 3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을 입장에서는 5억을 받긴 받아왔지만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3억을 줬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내가 어쨌든 3억이라고 하는 부채가 남아있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갑과 을이 만약에 부자지간이나 배우자 간의 관계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거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로 봐요? 증여를 봐요. 아니 아버지한테 아닌 말로 내가 저기 아버지가 이렇게 할게요. 예, 아버지는 A, 예, 아들은 B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5억을 받았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생겼네. 근데 유상 취득입니다라고 신고를 했을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유 돈 팔았는데 아들이긴 하지만 돈 받고 팔았어요 라고 이제 양도세를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추정하겠다 우리 이거를 그죠 증여로 추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유상거래에 대해서도 증여로 추정하지만 이것도 증여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땅을 주면서 이 3억을 네가 갚아로 하냐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된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뭘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정말로 준 게 맞습니다. 이러면요. 고름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일단 유상거래 전체가 유상거래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담부 증여에서 일부 유상거래도 무조건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이 맞다라고 하는 게 소명되면 그제서야 유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자, 결국 알고 보면은 요거는 취득세 때 유상 취득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도는 다시 이제 알고 계시죠?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이건 오히려 취득세 때 많이 나오고 양도 때는 잘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히 좀 어려운 개념이 요거죠. 부담부 증여. 그렇죠? 부담부 증여는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부담부 증여가 좀 많이 나와요. 특히 나중에 되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웬 계산 문제? 아버지의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보기에도 벌써 막 싫어지죠. 얼마 안 어려워 이거는. 근데 나중에 잘 설명 드릴게요. 됐죠?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하면 지우려 그래요? 지워도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지금도 설명하는 이게 양도가 아닙니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개념 잘 아시겠죠? 이렇게 얘는 양도 아님. 자, 첫 번째 환지예요. 환지. 자, 환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건 양도 아니다. 그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대방동에 대방동 1번지 대방동 1번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가 이제 그 재개발로 인해서 환지 방식으로 이제 개발해서 내가 대방동 17번지 땅을 받아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원래 대방동 1번지를 갖고 있다가 환지 방식의 개발을 통해서 대방동 17번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양도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나는 판 거는 대방동 1번지를 팔았어요. 대방동 17번지를 팔았어요. 대방동 17번지 팔았죠. 그럼 요 양도세 신고할 때는요. 여러분 양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 보시면 돼요. 나는 1억에 주고 사서 이 땅을 5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나는 5억에 대해서 과세해요. 남은 4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4억에 대해서 과세하죠. 자, 똑같이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사가지고 2021년도에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작년에 사서 2021년도에 팔았어요. 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거는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게 맞아요?
다르죠. 이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율이 유리해요. 세율. 단기 양도는 세율이 셉니다. 자, 또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공제를 해준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는요, 기본적으로 이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은 보유 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유 기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처음 산 거 언제냐면 1997년도에 산 거예요. 자, 환지가 언제 발생하냐면 2020년도에 발생했어요. 이거 2021년도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때 산 걸로 봐서 양도세 계산하는 게 맞는 거냐? 1년 이내에 단기 양도면 세율도 세거니와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공제해 주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이걸로 보게 되면요. 보유한 게 벌써 뭐 얼마니까 벌써 3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20몇 년이니까. 그래서 세율도 좀 유리하고 이것도 유리합니다. 뭐가 맞을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때 발생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때 시험 문제가 아니라 지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단순하게 지목이나 그냥 단순하게 집원만 변경된 거는 그냥 점만 찍고 나타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계속 연속성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환지 단순하게 지목이나 집원 변경 그리고 보류제 충당 이건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걸 만약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취득 시기는 요 당시 가까운 당시를 보는 게 아니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가면 돼요. 자, 이해 간다 했죠? 오케이.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럼 업그레이드. 예. 97년도에 1번지를 샀을 때 그 당시에 면적이 100제곱미터였어요. 오케이, 100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환지 당시에 마땅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지를 받아왔는데 사실은 요거는 7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 집원은 이금 판 거 얼마 팔았어요? 70제곱미터를 팔았죠. 오케이. 자, 근데 이 당시에 요거 70제곱미터 하면서 청산금을 받아온 겁니다. 요거는 양도가 맞을까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양도가 맞죠, 그렇죠? 전체 양도가 아니라 무슨 양도? 일부 양도,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일부 양도. 자, 그러면은 요거 팔았을 때 취득 시기는 이건 아무 일도 없고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요건 계산을 이렇게 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로 나눠요. 70제곱미터하고 30제곱미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요 70은 이때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머지 30은요. 이때 팔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시점은 언제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희상 교수님이 환지 처분 고시나 공고는 그날부터 효력 발생, 다음 날부터 발생. 그래서 이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양도시게 됩니다. 이건요. 그거만 좀 봐주시면 돼요. 이거 김희상 교수님이 학원마다 다 알아요. 다음 날 막 그죠? 샤우팅합니다. 다음 날 그죠? 예. 예, 그죠.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간에. 자,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환지 처분으로 단순하게 지목이나 집원만 변경되거나 아니면 보류주에 충당하는 건 양도가 아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데 권리 면적의 증감. 이 지금은 감소된 거지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120으로 늘면서 돈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취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이나 양도가 있는 건데 그때 시기는 뭘로 본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게 좀 어려워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자, 이름하여 양도 담보라고 말을 합니다. 양도 담보. 자, 어떤 영감님께서 이렇게 이제 감영감님이 계세요. 감영감님. 근데 여기 사실은 이게 막 임차인도 많이 있고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다 보니까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안 되고 이제 업자분한테 얘기합니다. 업자분. 자, 이 반점안에서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했더니 이분이 이제 클러치백 들고 이제 금목걸이하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와서 자, 요한테 5억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5억.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서류를 뭘 드리면 될까요라고 했더니 저당권으로 말고 우리 소유권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 소유권? 소유권. 자, 대신에 특약사항에다가 이 돈을 갚으면 소유권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뭐야? 양도담보예요. 담보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름이 양도자가 들어가니까 양도담보가 꼭 양도세 과세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을 넘겨준 건 맞죠? 우리 양도가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겁니까? 소유권 넘겨준 사람이 내는 겁니까? 소유권 넘겨준 사람. 감영감님은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돈을 받았죠? 이 돈을 쓸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갚아야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양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받고 팔았으면 양도가 맞죠. 근데 이 돈은 잠깐 빌려 쓴 거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갚아야 할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양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 보고서 양도 같지만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못 갚았습니다. 이거를. 자, 못 갚게 되면 이 업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양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변제에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변제 충당 시에는 자 이때는 양도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제 충당하면 양도가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건네주는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돈을 못 갚는 바람에 그냥 소유권이 굳어져 버렸다.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봐도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죠? 네, 그렇죠. 딱 봐도 알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아니 그럼 이게 몇 개 나올 때마다 다 이런 게 나오냐? 네, 그래요. 자, 세 번째는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요건 여러분 우리 취득세 때 했어요. 자, 형제지간에 이렇게 이제 2분의 1씩, 2분의 1씩 가지고 있으면은 요 공유로 갖고 있으면 세상 불평하다라고 했죠. 팔지도 못하고 세놀 때도 막 그렇고 좀 그래요. 형,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지번 분할합시다. 자, 대방동 1번지였는데 똑같이 A라는 형님과 자 B라고 하는 동생이 그대로 그냥 2분의 1씩 이렇게 1-1번지, 1-2번지로 지번 분할을 했어요. 요게 양도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게 취득이에요? 그럼 취득세 과세가 안 됐죠. 너무나 힘차게 쉐이킹하고서 이제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취득세 과세가 안 됐죠. 자, 됐다고서 됐다. 취득 된다. 자, 그럼 몇 프로? 그렇지, 특례 투. 아, 원래 2.3%에서 얼마를 뺐어요? 특례 투가 뭡니까?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예, 일반적인 환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다음에 특정한 농지 그리고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자르고가 이잖아요. 자르고에는 공유물의 분할하고 또 뭣도 있었어요. 이혼 시에 재산 분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였어요. 표준세율은 2.3이지만 물론 요 2%만큼이 취득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 취득세라는 이름 아닙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취득세 과세한다고 등록세만 과세가 되던 취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이름 자체가 취득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0.3%의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특례 투입니다. 투. 그렇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받아올 때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자, A. 자, B는 이만큼. B는 이만큼 B 받았어요. 자, 그럼 원래 목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받아온 부분.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였죠. 자, 우리 취득에서는 뭐였죠, 이게?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렇죠. 이게 승계 취득이었잖아요. 자, 우리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었죠. 유상 승계가 있었고 무상 승계가 있었어요. 자, 이제 형이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거 가르긴 가르는데 나가 좀 요거 뭐 지으려면 좀 땅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가져오면서 대신에 묘목에 해당한 거 너한테 한 2억을 줄게라고 한 거예요. 저 B 입장에서는 이거 판 거죠. 판 거예요. B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세? 양도세. 취득 입장에서는 유상 취득으로 취득한 거고 B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 형 그냥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아무 세금이 없는 거죠. A 입장에서도 무슨 무상승계 취득이니까. 유상승계 취득의 반대편은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몫을 더 가져오면서 B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면은 A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0.3%만 내면 되지만 이 부분 유상이다 보니까 4% 내야 되거든요. 대신에 B 입장은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뭐가 어려운 건데 이 부분에선? 응? 자, 정리할게요. 단순하게 분할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취득세. 하지만은 양도 입장에서는 아무런 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래 지분보다 변동됐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원래보다 더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 0.3만 내면 되고 B한테 만약에 돈을 주고 갖고 왔다 그런 경우에는 유상승계가 될 거고 B가 공짜로 줬다 이런 경우는 무상승계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유상승계인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B 입장에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세. 그렇죠. 이렇게 갈라주는 대신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요 2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왜 찝찝하지? 그죠? 자,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와요. 세 가지가.
이게 하나같이 뭐가 껴 있어서 그러냐면은 원래는 양도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는 양도야. 이게 껴 있어서 그래요. 이게. 그렇지? 네 가지부터는 쉬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매매 원인. 이거 이름만 아시면 됩니다. 무효의소예요. 자,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무래도 나는 사기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무효다. 이거 취소 없던 걸로 하다. 근데 순순히 안 해주니까 이거는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침 이긴 거예요. 소유권이 건너갔다가 소유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매매 원인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양도 아니고 이것도 양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지 않아요? 네, 이거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다섯 번째.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에요. 아까 우리 이혼 시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세 맞죠? 하지만 재산 분할로 건네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쵸, 양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해요. 자, 여섯 번째. 자, 신탁이에요, 신탁. 자, 신탁 무지하게 합니다. 그 감령감님 또 계셔. 감령감. 이 사람 위탁자. 자, 이 사람 수탁자. 신탁회사한테 이렇게 이제 신탁 등기 해놓는 거 아니에요. 요거 넘겨주는 거 취득세 과세였어요, 비과세였어요. 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건너가는 거 취득세, 비과세. 끝난 다음에 넘어가는 거 비과세. 수탁자 바뀌는 거 비과세. 위탁자의 지위 이전만 과세. 자, 그러면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넘겨주는 거 취득세 비과세 아닙니까? 취득이 아니면은 양도도 아니지 않을까요? 양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양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렇게 건너갔을 때 재산세도 누가 냈어요? 수탁자가 냈어요? 위탁자가 냈어요? 위탁자가 냈었죠. 그냥 소유권 건네주는 거는 그냥 허울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도 아니요, 양도도 아니요, 재산세도 심지어는 위탁자가 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볼게요. 자, 요거는 교환인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논이 붙어 있는데 경계가 A 영감님 논은 이렇게, B 영감님은 이렇게, 경계가 이래요. 우리 논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생기면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는 반듯반듯한 게 유리하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A, B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갈라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A도 반듯해지고 B도 반듯해지고. 오케이. 그럼 우리 문제는 교환은 양도였어요, 아니었어요? 저기 보면 매매 교환 양도잖아요. 자, 근데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불합리한 지적 경계선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법률에 의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크게는 안 되고 20%. 자, 20% 뭐냐면 전체 면적에 비해서 교환하는 면적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요건 양도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7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1, 2, 3, 3개 잘 보셔야 돼요. 자, 됐죠? 533. 자, 양도란 자산에 대한 거기 밑줄 할게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실질 과세니까. 매도, 교환,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자산의 채무 인수액, 수용 등등등. 자, 그다음 밑줄 할게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양도라고 하는 건 항상 소유권의 이상 이전인데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다. 등기 등록 필요하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안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1번. 자, 도시개발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거기 밑줄 환지처분으로 환지처분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또 밑줄 보류주에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에 충당되는 경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권리 면적의 감소로서 일부 청산금을 받았다. 이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가 될 수가 있겠죠. 단지 그냥 똑같은 면적에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되는 건 양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일부 양도에 대해서 양도식이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렇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 양도담보 거기 밑줄.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두 줄 내려옵니다. 다만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자, 다음 페이지 3번. 공동 소유의 토지 등을 소유 지분별로 거기에도 밑줄 할게요. 단순 분할. 공유 지분 단순하게 분할하는 거, 이거 양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취득에서도 우리 본인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거는 승계 취득으로 봤듯이 넘겨주는 입장에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 이런 경우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제목만 아시면 돼요. 매매 원인 무효의소, 매매 원인 무효의소. 원인 무효가 됐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다. 5번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자, 그다음에 6번 법정 요건을 갖춘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입니다.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법정한 토지의 분할 등으로 교환한 경우에 양도를 안 보는데, 자 다만에 거기 이제 밑줄 할게요.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그렇죠, 20%.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되고요. 너무 크게 바뀌면 안 됩니다. 전체에 비해서 20%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 양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교환은 맞긴 맞지만 양도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7번 신탁입니다. 신탁. 요거는 네 줄은요. 앞에 요렇게 묶으셔가지고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놓은 건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취득도 비과세, 재산세도 위탁자, 양도도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네 줄이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 보니까 좀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8번에는 별표. 8번 별표죠. 자, 요거 아까 했듯이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대상 재산을 직계 존비속되는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양도한 경우입니다. 아버지 아파트를 내가 돈 주고 샀다라고 백날 신고해도 요건 뭘로 보겠다? 양도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 단 요거는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위에 줄에 괄호 보세요. 그냥 대놓고 전체 양도라고 신고한 것뿐만 아니라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 일부 유상 거래인 경우에도 이거는 그렇죠. 무상 증여로서 추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우리 그러면은 혹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은 분명히 증여로 추정을 하는데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도 이러이러한 네 가지는 그냥 그대로 유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요런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 응? 그렇죠. 예, 공매 경매. 그렇죠. 오케이. 공매, 경매. 자, 또 그렇죠. 파산 선고. 자, 또 서로 교환. 자, 또 대가를 지급한 게 나온다.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공매 경매 파산은 어느 역에 많이 있다? 교대역에 많이 있다. 이거잖아요. 요거는 너무나 객관적인 거래가 맞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건 그대로 유상 거래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기억나시죠?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 지급. 이게 네 가지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12시까지 쉬도록 할게요. 네, 충분히 지우셔도 됩니다. 예.